안녕하세요. 번영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당신만 알 수 있는 치명적 신호, 이 나르시시스트의 기억 왜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제가 총 4명의 이 나르들을 만났다고 했었죠. 20대 초반에 반년 만난 A, 그리고 20대 후반에 반년 만난 B, 그리고 30대 초반에 2년 반 정도를 만난 C,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만났던 이 30대 중반에 한 9개월 정도 만났던 전 여친을 D라고 할게요. 이 4명 모두 어린 시절 부모님들 좀 방치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귀면서 이제 자기 어렸을 적 얘기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까지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시절. 그래서 아무튼 A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빠랑 살다가 혼자, 그 어렸을 때도 얘는 이미 혼자 나와서 살고 있었고, B는 그 당시 이제 두 분이 별거 중이시고 각자 파트너들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각자 이제 다른 만나는 분들이 있었고, C는 제가 보기에 이제 집에서 너무 좀 이렇게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만났을 때 가장 좀 악질이 이 C였고, 그 다음 D는 이제 총 4남매예요. 이 4자녀 근데 모두 전부 일찍부터 다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통화하는 거나 어린 시절 집안 얘기, 그리고 저 만날 때도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을 하고, 그 얘네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나름.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와중에 이제 기억 왜곡이 유독 심했던, 가장 최근에 만났었던 이 전 여친 D와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르들은 자신만의 이 환상이 있고 그 망상 속에 살아간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항상 이 버림받고 불안했던, 이 무서웠던 어린 시절에 대한 방어 기제로 새로운 거짓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이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데, 이 가짜, 이 거짓된 자아는 항상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 이 D와 연애 초반 술자리가 있었어요. 가게라고 할게요. 가게에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아는 동생 이렇게 둘이 놀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제가 이제 만취가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이제 저를 택시를 태워서 자기 집으로 이제 보낸 거죠. 저를 보내고 이제 자신은 같이 온 동생하고 이제 낮까지 술을 먹다가 집에 이제 낮에 들어왔는데, 제가 깰 때쯤, 이게 나중엔 보니까 둘이 이제 다른 남자랑 놀고 온 걸 이제 한참 뒤에 걸렸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얘네 집 가서 먼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깼죠. 얘가 이제 그때 왔어요. 그쯤에.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오빠 어제 기억 안 나지? 어제 오빠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막 욕하고, 오빠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내가 오빠 택시 태워서 보냈다고 우리 집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온 그 여자친구 동생이, 언니 저 오빠 사람 별론 것 같아. 언니도 안 챙기고 어떻게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무리 취해도 주사는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는 게 버릇이에요. 어렸을 때는 주사 부린 적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막 심할 정도로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제 혼자 밖에 잠깐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같이 있던 그 동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제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시비 걸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동료가, 아니 너 여자친구가 술 먹고 시비 걸고 그러고 있길래 자기가 말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도 저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만취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을.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제 동생이 옆에서 이제 저랑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뭐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고 자신은 내 잘못을 덮어주고 그것 또한 뭐 나는 뭐 초월한 사랑이다, 그 정도는 아무 상관없고 이만큼 오빠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나는 오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만난다, 뭐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동료한테 이 명확한 사실들을 이미 들은 상태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자친구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뭐 그냥 해프닝 에피소드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왜 내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를 거짓말을 하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애 한 중반 정도일 때쯤인데 저한테 오빠 허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뭐 좋아하진 않아. 근데 뭐 싫지도 않고 뭐 먹으면 뭐 막상 먹으면 맛있게 먹어. 왜? 하니까 자기도 딱히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뭐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허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왔죠.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 허거가 나왔어요.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빠가 좋아하는 허거 나온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냥 뭐 장난으로 그냥 가볍게 나 허거 좋아하진 않는데, 나 별로 허거는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노발 대화를 하면서 오빠 허거 좋아하잖아. 저번에 나한테 허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허거집 갔었던 거 아니야. 허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왜 허거를 먹으러 가자 해? 오빠는 분명 허거 좋아한다고 나한테 말을 했었잖아. 무슨 이러면서 막 잡아떼면서 갑자기 막 급발진하는 거예요. 신경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진짜 무슨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때 그냥 한번 먹으러 간 거잖아, 뭔데 이런 걸로 화를 내? 이렇게 제가 말을 했죠. 그때 속으로 든 이 생각은 좀 억울한 마음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얘랑 대화하는 거를 뭐 녹음을 해놔야 되나? 그 증거를 남겨놔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갑자기 이 별것도 아닌 걸로 사소한 걸로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역시나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적이 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얘랑 9개월을 만났다고 했었죠. 처음 2달은 동거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 일하다가 쉬는 날 만나서 데이트하고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다시 전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내 여자친구가 2달 뒤에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똑같이 데이트하고 뭐 얘네 집에서 자고 오고 뭐 그러던 중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냥 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짐 갖다 놔, 같이 살자, 같이 지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 갖다 놓으라고 그거는 카톡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제가 카톡 그 방을 안 나갔으니까. 자, 이제 나르들의 동일한 패턴이죠. 동일한 연애 패턴. 상대를 이상화시키고 그 다음 평가절하, 깎아내리죠. 그리고 폐기, 이 버리기 단계가 온 거예요. 헤어지기 한 달 전에 이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도중에 여자친구가 또 갑자기, 이거 진짜 갑자기예요. 전조 증상이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동거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오빠 보고 언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한 적도 없고, 오빠 그냥 다시 집으로 가서 각자 이렇게 생활하자. 그렇게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저도 말했죠. 엥? 야, 너가 들어와서 같이 살자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남아있어. 보여줄까?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또 아니 그래도 그냥 집으로 가라고.
쉬는 날에만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전조 증상도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건 권태기인가? 이렇게 얘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아무튼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도 뭐 얘가 그러자는데 저 혼자 있겠다고 싶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또 느꼈습니다. 얘네들은 자신의 기억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수정이 되고, 한마디로 그냥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을, 기억을 왜곡을 하고 확실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을 하는데, 자신이 했던 말, 이 행동들이 이게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깜빡하고 모르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막상 마주하면은 정말 좀 기괴합니다. 기괴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얘랑 하는 거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이거 녹음을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속마음으로 그때마다 이상하다. 진짜 얘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이게 신호예요. 신호. 참고로 얘 말고도 전에 많았던 3명도 다 이런 상황이 조금씩 다 있었어요. 이건 큰 상황인 거지. 자잘한 것들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많고, 이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인 거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면은 정말 그냥 속절없이 당합니다. 나도 나 자신이 의심스럽고, 정말 그때 그랬었나?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또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도 많이 생겨요. 진짜로. 여기에 수많은 거짓말, 가스라이팅, 그리고 수동 공격, 이걸로 진짜 사람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만 하죠. 재밌어요, 걔네. 참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크게 기억에 남았던 3가지 정도 상황을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